것입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진보를 표방한 정권의 권력자나 또는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건 이 민주주의 체제와 그리고 우리 공정이라는 체제를 지키기 힘든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보 표방한 정권의 권력자 또는 부패 범죄 수사를 하면 그게 보수인가 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영에 따라서 진보 진영을 수사하면 보수가 하는 것이고 보수 진영에 대한 수사를 하면 진보 진영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잣대가 대한민국 체제 또는 민주주의를 아주 망가뜨리는 요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 도중에 총장실 책상 뒤편에 걸려있는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라는 글씨를 자주 가리켰다고 합니다. 자,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 또 명심해야 할 기본을 적어준 것이다 라고 기자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검찰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은 적법해야 하고 법 집행의 의뢰인은 오직 국민이어야 한다는 소신이라는 겁니다. 공정과 국민은 사실상의 검찰 폐지에 맞서서 언론 인터뷰에 나선 검찰총장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 가전 권력들이 수사 경험으로부터 해외의 법제 설명에 이르기까지 그가 3시간 넘게 격정적으로 토로한 말들은 결국 모두 권력층의 반칙에 대응하지 못하면 공정과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자, 직을 걸고 검찰 수사를 지키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윤 총장은 초임 검사 때부터 무슨 일을 하든 직을 걸고 했다. 그런 건 별 의미 없는 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0년 넘는 권력형 비리 수사의 대가로 고검을 전전했고 총장으로서도 징계 수모를 겪었던 그가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이란 직의 문제가 아닌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의 문제다 이렇게 비판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고검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검사들은 고검은 거의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천되면은 고검에서 검사들이 간다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고검을 전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추진대에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 수사와 기소 분리는 진정한 검찰개혁이라 보는가? 라고 이 질문에 윤 총장은 상당한 거리가 있다. 나는 국가 전체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강조할 뿐 검찰 조직의 권한 독점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인사청문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의 설치에도 찬성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경이나 수사 기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경계한다.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주로 수사를 맡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검경이 한 몸이 돼서 실질적 협력 관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나날이 진흥화, 조직화, 대형화되고 있는 중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를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하는 것이 윤 총장의 설명입니다. 자,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왜 국민 권익을 위협하는 것인가? 정치권은 반대로 말하지 않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윤 총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법 집행을 통한 정의의 실현이란 결국 재판을 걸어서 사법적 판결을 받아내는 일이다. 그리고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수사, 기소, 공소, 유지라는 것이 별도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수사, 기소의 융합은 형사법 집행의 효율성과 인권 보호에도 바로 직결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접 법정에서 공방을 벌인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수사도 할 수 있고 또 공소 유지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경험이 없다면 가벌성이 없거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운 사건까지 불필요하게 수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권 침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터미날 때마다 후배 검사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검사의 배틀필드, 즉 전장은 법정이다. 검사의 전장은 법정이다. 라고 말해봤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가 검찰의 수사, 또 검찰 소추로 양자를 분리해도 유방한 사건이 다수라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숫자로는 그런 사건들이 더욱 많다. 피의자가 자백한 사건, 벌금을 매기는 음주운전 사건 등이 그렇다. 이런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년에 몇 건에 머무르는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가 그간 국가의 부패 대응 역량을 좌우해왔다. 이런 겁니다. 가벼운 범죄들은 병으로 말하자면 바로 통증이 느껴지고 병원에 갈 수 있는 병이다. 하지만 경제범죄 등 권력형 비리는 처음엔 증상을 잘 못 느끼고 뭔가 느낀 때에는 이미 회복할 수 없게 되는 중병에 해당된다. 권력형 비리가 바로 중병이고 처음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울산 원자력 발전 관련된 것들 보면 라임, 올티머스 다 권력 초기에 시작했던 거리고 그리고 권력 초기에는 그것을 잘 모르는 겁니다. 권력에 취해 있고 또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것인데 그걸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몇 건의 권력형 비리가 제대로 처벌받으면 관행 자체가 바뀌곤 했다. 동종의 유사 범죄들이 금방 자치를 감추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제대로 된 엄벌이 관행 개선으로 이어진 직접 수사 경험을 말할 수 있겠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윤 총장은 2003년 대선자금 수사단에 있을 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를 처음으로 처벌했다. 그때만 해도 뇌물죄가 돼야만 처벌했고 정치자금법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었다. 이 법 잘 설치를 구해서 연구관실에서 공부해가며 수사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사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노하우를 가르쳐달라고 했고 수사 결과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자금법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처벌 조항이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고쳐진 것이다. 법 개정 사례는 또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결과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처벌하는 공소시효가 6개월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인터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다 소개를 못 해드리고 보면 아주 디테일한 것, 경제 관련 수사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넘어가고요. 여러분께 좀 중요한 것만 골라서 윤 총장의 인터뷰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권위주의 군사정부에서 문민정부로 가려한 것이 과거의 민주화 운동이라면 그 다음에 민주주의 발전은 곧 법치주의 발전이다. 그러니까 민주화 다음에 법치주의로 가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평소에 법의 지배를 강조해 온 것도 같은 맥락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윤 총장은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힘 있는 사람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똑같이 처벌하고 법이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군부 독재를 문민정부로 바꿔낸 것이 과거의 민주화 운동이었다면 그 이후의 민주화 운동은 결국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문민정부 이후에 검찰의 반부패 활동이 우리 사회 척분을 없애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자가 그러면 검찰도 엘리트 계층이 있고 검찰이 보수적인 경영을 띈다는 시각도 많지 않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은 기득권의 경제범죄를 파헤치면 검찰을 좌파라고 부르던 시절이